와, 솔직히 253만원짜리가 89만원에 판매되는 거면 8개월 만에 65%가 떨어진 건데 사전 예약 혜택이 있긴 했지만 저 아무래도 호구된 건가 싶네요. 이 영상 정리하다가 현타가 세게 찾아왔어요. 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기술이 뭘까요? 제 생각엔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적잖은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삼성전자 외에는 딱히 의미 있는 판매 혹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힌지를 빨간색으로 커스텀해서 갤럭시 Z 폴드 2를 구매해서 8개월 정도를 메인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만렙이 분들께서도 폴더블 폰의 실제 장점, 단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 말고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자잘한 장단점을 정리해보려 해요. 곧 출시될 폴드 3야 폴드 2를 중고로 구매하는 게 어떨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단점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내부 화면의 찍힘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내부 주름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내부 주름은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면 찍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폰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습관인데 제가 지금까지 의외로 폰을 터치할 때 손톱 쪽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게임 같은 거 정신없이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손톱으로 화면을 찍는 경우가 있고 폴드 2는 바로 그게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면 테레사 수녀님도 아마 욕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찐 빡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접을 때 개 불편하다는 건데요. 폰을 펼치는 건 상관없지만 폰을 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부 디스플레이 어딘가를 누르면서 접어야 하는데 그게 결국 터치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상당해요. 이거 진짜 개불편해요. 지금이야 많이 익숙해져서 닫기 전에 어디를 눌러야 앱 실행이 안 되는지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되기도 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폰을 끄고 난 후에 접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폴드 사용자분이라면 아마 개 공감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으면 되긴 하지만 다음은 카메라 기능이에요. Z 폴드 2의 카메라 기능은 나쁘지 않아요. 움직임을 포착하는 기능도 있고 리어 카메라로 셀피를 할 수도 있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항상 부릅니다. 여보 폰 좀 빌려줘 라고요. 와이프 폰은 노트 20 울트라인데 이 폰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카메라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폴드 2는 일단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잘한 기능 추가 말고 사진의 퀄리티만 비교해 본다면 제 지난 폰인 노트 10 플러스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와 두께인데요.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이니까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제 경우 사실 분명 단점이긴 하지만 이게 치명적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무게보다 접었을 때 두께가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것도 카메라와 함께 치명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가운전을 해서 차에서도 충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터리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긴 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닐 상황이 발생되면 이 폰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가면 15% 이하로 남았다는 소름 돋는 안내를 저에게 하곤 합니다. 배터리 소모는 당연히 사람들의 패턴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 노트 10 플러스를 썼을 때 그리고 와이프의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이렇게까지 배터리 스트레스가 있진 않았어요.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은 비율로 폰을 특히 내부 디스플레이로 폰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폰 자체의 배터리 소모율이 크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죠. 다만 화면이 크다 보니 똑같은 비율로 폰을 사용한다 해도 배터리 소모가 클 수밖에 없고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방어가 최악입니다.
저는 이 폴드를 사전 예약으로 힌지 커스텀에서 받았어요. 사전 예약 이벤트로 갤럭시 버즈를 받긴 했지만 그 당시 가격 2,999달러, 약 253만원을 생으로 다 냈죠. 그리고 지금 판매되는 최저가를 보면 1,049달러, 약 89만원 정도예요. 물론 89만원이 이벤트 가격이긴 하지만 8개월 만에 이 정도의 차이면 솔직히 좀 미친 거죠. 게다가 곧 출시될 폴드 3가 나오면 이 가격대는 더 내려가겠죠. 속 쓰려. 그런데 솔직히 이미 산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의 단점이 되겠지만 폴드2를 90만원 즈음에 살 수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가 단점인 듯 하고요. 이젠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외부 화면과 내부 화면을 따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화면은 굳이 펼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것들로 꾸며놓고 내부 화면은 태블릿 형식으로 사용하면 좋은 것들로 꾸며두면 정말 편해요. 특히 외부에는 전화, 문자, 카톡 같은 앱 아이콘을 하단에 배치하고 화면을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 편한 사진, 유튜브, 동영상 시청 어플은 내부 바탕화면 하단에 위치를 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 기본 런처가 아닌 노바 런처를 사용했었는데 노바 런처의 경우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을 구분해서 아이콘을 배치할 수 없어서 폴드2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노바 런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노바 런처가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스피커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음악이나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듣는 편인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최대 볼륨을 해두어도 물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폴드2의 경우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출력이 좋고 태블릿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음량이기 때문에 차이가 꽤 큽니다. 소리를 크게 들어야 할 상황이 많으신 분이라면 스피커 때문에라도 구매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노트 10 플러스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하면 크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나고 갤럭시 S7 플러스 태블릿과 비교하면 그것보다는 소리가 약간 작더라고요.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태블릿을 완벽히 대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유로 게임은 끝난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구 등 무언가를 기다릴 때마다 화면을 쭉 펼쳐놓고 영상을 보던 게임을 하던 태블릿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해내는 기기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노트 20 울트라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걸로 어떻게 영상을 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폴드2의 사이즈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네요. 저는 폴드3가 나오면 S펜 때문에라도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 눈에 띄는 단점도 있는 폰이지만 그 어떤 폰도 따라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는 폰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폴드2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꽤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요즘과 같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폴드3가 나오면 바로 비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